깊고 울창한 프랑스의 숲속 한가운데에는 오래되고 신비로운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전설적인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한때 마을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소중히 여겨졌으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형을 찾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인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인형은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자리에 살고 있던 호기심 많은 소녀 조세피는 어릴 적부터 이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언젠가는 꼭 찾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마음먹고 숲속 모험을 떠났습니다. 백설공주의 숲에나 있을 법한 푸른 새들과 늠름한 사슴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노는 곳을 지나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내려앉은 햇빛이 은색 비단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조세피는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사라졌다는 그 인형이 오두막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형은 마법에 걸린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조세피는 서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인형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갑작스럽게 인형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조세핀을 에워쌌습니다. 그 비단에서 그녀는 과거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인형은 사랑받던 왕자의 선물이었지만 마녀의 질투로 인해 저주가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마음으로 인형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인형을 소중히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인형의 저주는 점차 풀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형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옛날 마법에 걸린 왕자였고 그는 조세핀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왕자는 조세핀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고 둘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귀중한 인형이 이렇게 돌아왔다며 기뻐했고 조세핀과 왕자는 이후로도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숲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질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넓고 푸른 초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먼 곳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밋빛 숲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숲에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높게 뻗어 있었고 언제나 은은한 핑크빛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밋빛 숲은 마법사 루시앙이 숲을 수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루시앙을 존경하며 숲의 평화를 위하여 그 어떤 이도 숲을 탐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모험심 강한 소년 위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카는 언제나 주변의 미스터리와 모험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마을 주변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위카는 장밋빛 숲에 대한 전설을 듣고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숲에 직접 가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위카에게 숲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위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그의 키를 훨씬 넘는 장엄한 모습이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위카는 신비로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그 속삭임에 매료되었습니다. 위카는 속삭임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눈부신 빛이 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연꽃들이 평화롭게 떠 있었고 물속에는 작은 금빛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빛나는 구슬이 부유하고 있었고 이 구슬이 주변을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위카는 이 빛나는 구슬이 바로 숲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한 노인이 연못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법사 루시앙이었습니다. 루시앙은 웃으며 위카에게 다가왔고 그가 왜 숲에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위카는 진심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비밀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루시앙은 위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였고 숲의 비밀을 잠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루시앙은 구슬을 흔들어 연못에 비추자 순간적으로 장밋빛 안개가 걷히고 숲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가지의 색이 아름다운 꽃들과 조화로운 크리스탈 나무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새들이 위카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숲의 비밀은 단순한 아름다움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루시앙은 설명했습니다. 위카는 이 경험을 통해 자연과 순수함의 소중함을 배웠고 다시는 탐욕이나 허영심으로 숲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루시앙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모든 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길 소망했습니다. 그 후로도 장밋빛 숲은 늘 거기 있었고 그곳의 비밀은 단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가끔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카는 마을의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밋빛 숲의 비밀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자연의 고요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바르브라크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라폴의 마법과도라고 불리며 그 속에는 종종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소녀인 라피세트는 늘 그 숲에 대한 모험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로 마을의 금기를 깨고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라피세트는 용기를 다잡고 숲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숲속은 이야기처럼 아름다웠다.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주고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나비와 벌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라피세트는 처음에는 숲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서로 속삭이듯이 흔들렸고 작은 요정들이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라피세트는 요정들을 반갑게 맞으며 숲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법적 현상에 경탄했다. 그녀는 숲 깊숙이 들어가며 길을 찾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떠들썩한 다람쥐, 지혜로운 올빼미, 유쾌한 여우와 친구가 되었다. 이들 모두 다 라피세트의 용감한 모험을 돕고자 했다. 점점 라피세트는 숲의 선한 마녀인 메들린을 만나게 된다. 메들린은 라피세트의 용기를 칭찬하며 오래전부터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메들린은 라피세트에게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바로 숲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라피세트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금식을 깨고 숲으로 들어온 것은 그녀의 발자취였지만 이제 숲의 친절한 존재들이 그녀와 함께 어둠과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라피세트는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마법의 힘을 빌려 그것을 물리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라피세트는 마녀 메들린의 도움으로 마을로 복귀하게 된다. 그녀의 모험은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라피세트는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한 두려움을 덜게 되었고 라피세트는 마을과 숲의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용감한 모험은 오랫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숲과 마을은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플러라는 이름의 작은 꽃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러는 다른 꽃들과 달리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세상을 더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곤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플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정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씨앗이 바람에 실려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듯이 자신도 모험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뽑아 작은 들판 너머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플러는 들판을 지나 우거진 숲에 이르렀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수다스러운 다람쥐부터 우아한 사슴까지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플러의 탐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그녀에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플러는 그들을 통해 각기 다른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그녀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숲을 벗어난 플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색깔의 집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플러는 사람들이 만든 정원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플러를 보고 놀라워하며 그녀가 어떻게 그런 먼 길을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과 꽃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플러는 여정의 끝에서 돌아올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배웠으며 이제는 고향의 정원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주신 작은 꽃병에 담긴 상태로 플러는 바람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플러는 정원의 친구들에게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꽃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켰습니다. 플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닌 꿈을 가진 큰 마음을 가진 꽃으로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플러의 모험은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와 꿈을 전하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